코로나 백신 접종 분위기가 급반전하고 있습니다. 한때 일부 언론에서 집단 면역까지 6년이 걸릴 수 있다며 헐뜯기 바빴던 백신 접종률은 이미 세계 평균치를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접종 속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백신 1차 접종자가 매일 50만 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백신 접종률은 곧 1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자는 누적 635만 8,512명으로 전 국민 대비 12.4%입니다. 지난달 27일까지 7%에 머물던 백신 접종률은 60에서 74세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전 국민의 10%를 넘어서면서 온라인상에는 백신 접종 경험담을 나누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이상 반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 반응 수치가 매우 낮다는 통계가 발표되며 해당 사실이 국내외 네티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신고된 경우는 전체 접종자의 0.4%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74.4%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5.6%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로 집계되었습니다. 접종자 전체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자의 0.5%, 화이자 백신은 0.2%가 이상 반응을 보고한 것입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현재까지 단 한 명에게서만 발생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평균보다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로 낮은 수준인 것이죠.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후 생길 수 있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발생률도 낮지만 우리나라가 정확한 치료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치사율은 0%에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상훈 서울대 의대 순환기 내과 교수는 유럽의 10분의 1 정도로 발생한다고 예상하면 우리나라는 100만 명당 3명 정도가 최대치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놀랍다는 해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이러한 접종 속도와 이상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놀랄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그들의 친구들이 괜찮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적극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백신만 제때에 전달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주세요. 와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얀센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진단 및 치료 방법을 몰랐을 때 치사율이 20%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1%까지 떨어졌는데요. 정확한 진단법이 공유된 이후 추가 발생한 환자 13명은 치사율이 0%였습니다. 초창기 의료진은 혈소판 감소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혈소판 증가를 위해 헤파린 아니면 혈소판을 수혈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치료법은 오히려 사망 위험을 높였습니다. 5월에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환자에게는 항응고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사실이 공유되기 시작했죠. 영국에서도 초창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환자의 치사율이 20%로 나타났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중한 판단과 정확한 치료법의 적용으로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막아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이상 반응은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붓기, 메스꺼움과 근육통, 발열 등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이 일을 기준으로 이상 반응이 9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백신 접종에 대한 공포를 조장했던 일부 언론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백신 보릿고개를 지나던 4월에서 5월 초 백신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흉흉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급적 맞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공유되기도 했는데요. 백신에 대한 불신이 거센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임에도 해당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에 더 쉽게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재 여론 분위기는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백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조금씩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 아직 변수는 있지만 정부가 11월로 제시했던 집단 면역 달성 시기가 어쩌면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 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은 10.79%입니다. 한국은 같은 날 기준 11.3%로 세계 평균 접종률을 뛰어넘었고 점차 격차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서는 여전히 뒤에서 네 번째이긴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접종 속도는 각국이 눈여겨보고 있을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일본과 뉴질랜드, 콜롬비아는 이미 제쳤고 접종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호주도 곧 앞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신 접종 시작은 느렸지만 구간별 속도는 독일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독일도 10%대 접종률을 돌파하는데 약 3달이 걸렸는데요. 한국도 10% 접종률을 기록하는데 비슷한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핵심은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더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었다는 점인데요. 한국보단 앞에 있지만 멕시코와 칠레 등은 중국산 백신 시노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빠르다는 식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크게 무리가 있습니다. 칠레는 접종률이 55%를 넘었지만 여전히 하루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멕시코도 하루 확진자가 7,000명에 가깝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백신 접종 속도의 관건은 백신 물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4월 물량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한국은 5월 들어 물량이 제대로 확보되면서 속도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백신 물량이 더 많이 확보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종 인센티브 제도 또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한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맞아도 당장 7월부터 모든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는 얀센 백신에 대한 관심만 보더라도 인센티브는 백신 접종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계획대로 6월 말 1,400만 명 접종도 무리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1,400만 명 접종은 전 인구 대비 27%가 넘는 수치로 인구 4명당 1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셈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에 운이 좋아 한국에 태어났고 그 덕에 코로나 백신까지 빠르게 그리고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중저소득 국가를 위한 백신 기구인 코백스에 기부했습니다. 같이 갑시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여한 예비군용 얀센 백신을 예약한 직후였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코로나 접종 비용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접종률 향상과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 접종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독감 백신을 접종할 때 일정 금액을 냈었던 만큼 해당 비용을 백신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모 씨는 이와 관련해 지금껏 생산된 코로나 백신은 대부분 선진국의 몫으로 돌아갔다며 WHO와 세계 백신 면역 연합에서 백신의 민주적인 분배를 돕는 코백스 퍼실리티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주관한다는 내용을 알려준 한 트위터 리안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다른 트위터 리안들도 뜻깊은 기부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트위터 리안은 접종을 2차까지 마친 기념으로 코백스에 $50를 기부했다며 기부금은 $5부터 가능하니 많이들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이어 백신이 필요한 곳에 조금이라도 더 공급되기를 바란다고 독려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내 네티즌들은 우연히 글을 보고 기부에 동참했다, 감사하다, 다음 주에 백신을 맞는 데에 나도 동참하겠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접종 속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일상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